안녕하십니까. 밸런스 은퇴TV의 김진영입니다. 저희가 직장에 다니다 퇴직을 할 때 제일 먼저 요청을 받는 것이 퇴직금을 어떻게 드릴까요? 일시금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연금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퇴직소득세를 떼고 퇴직금을 그냥 일시금으로 받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죠. 연금으로 받으면 뭐가 좋으냐 하면, 일단 퇴직소득세를 한 30% 깎아줍니다. 그 다음에 퇴직소득세를 퇴직할 때 내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받을 때 10년이면 10년을 매달 쪼개서 세금을 떼요. 티가 잘 안 나죠. 그 다음에 퇴직금은 퇴직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계속 넣어서 운영하던 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자도 쌓였을 것이고 투자했던 돈에 이익도 생겼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3.3에서 5.5 정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연금으로 들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퇴직연금 관련돼선 직장 다닐 때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다가 대부분 퇴직하면서 그때 가서야 이제 퇴직연금 제도 공부하고 계신 분 많아요. 근데 퇴직연금 제도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모릅니다. 복잡해요. 특히나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세금 얘기가 나오면 일단 우리는 머리 아파지고 화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 쪽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읽어보시다가 결국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그냥 뭐 세금도 깎아주고 좋은 거겠지, 그냥 연금으로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미래어셋 같은 데서 조사를 했어요. 이게 지금 미래어셋 자료인데, 대한민국의 이제 50대 직장인한테 은퇴 관련돼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퇴직하기 이제 전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 퇴직연금 관련돼서 이거를 나중에 퇴직한 뒤에 연금으로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일시금으로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80%가 연금으로 받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은 이렇게 뭘 물어보면 정답을 대야 되는 성향이 있어요. 연금이 정답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금융감독원에서 퇴직연금 관련돼 가지고 실제 나온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퇴직한 사람들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어떻게 받느냐, 98%가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사람은 2%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퇴직 전 생각하고 실제 퇴직한 뒤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럼 2%는 누구냐? 그 2%를 받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의 21%를 받아가요. 이게 무슨 얘기죠? 결국은 퇴직금이 적은 사람은 일시금으로 받아가고 퇴직금이 많은 사람은 연금으로 받아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2005년도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 이 모양이었어요. 이게 퇴직연금 제도라고 하지만은 연금으로 받는 사람은 없고 과거처럼 전부 퇴직금식으로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퇴직할 때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지, 그럼 우리는 어떤 식의 기준으로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퇴직금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부분 쪽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걸 연금으로 하면 도대체 내 생활비에 얼마나 커버를 할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퇴한 뒤에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안 겪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쓰는 생활비하고 다를 텐데, 은퇴한 뒤에 생활비는 국민연금연구소에서 추정가 따르면은 50대인 경우에 부부 기준으로 최소가 200 정도 되고, 그냥 평균 정도가 되면 한 260, 7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은행들에서 조사한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상위 20% 정도 되는 사람들의 생활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자녀가 있고 없고에 따라, 그 다음에 자녀가 직장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 틀린데, 보통 400에서 500 정도 돼요. 하나은행 조사에서도 보시겠지만 거기서는 그거를 괜찮은 생활이라고 표현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400, 500 정도 되는 거죠.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으로 매달 50만 원씩 나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50만 원이 뭘 뜻하는 거죠? 50만 원이 부부 최소 생활비로는 한 25% 정도를 차지해요. 그런데 이게 평균이라든가 아니면 좀 상위 20%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삶을 생각할 때 생활비로 보면 10%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퇴직연금을 가지고 은퇴 생활비를 커버하는 게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그냥 일시불로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달에 50만 원이면은 퇴직연금은 10년을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결국은 퇴직금이 6천만 원이라는 거죠. 퇴직금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실은 그걸 가지고 은퇴 생활비를 커버하는 게 너무 작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그나마 퇴직할 때 중간정산이나 이런 거 했기 때문에 액수가 작은 것도 있지만 퇴직금이라고 목돈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푼돈처럼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목돈으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정도 X가 작으면 세금도 별로 띄는 것도 없어요. 왜 98%가 일시금을 받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이거보다 큰 금액도 일시불을 많이 받는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일단 액수가 퇴직금이 6천만 원보다 미치면은 복잡하게 퇴직연금 제도 공부하지 마시라고 그냥 찾으세요. 그게 나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다, 그거보다는 높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대출이에요. 대출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대부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택담보대출 부분 쪽을 상환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야 돼요. 많은 부분들이 대출금 때문에 은퇴하면은 대출 이자라든가 원리금을 갚기 어려우니까 상환을 하려고 해요, 일부라도.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런 성향이 있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고 좀 생각해 볼 점도 있는 것이, 우선 은퇴하고 나가지고 원리금 부담이 너무 큰다 그러면 당연히 갚아야죠. 왜 그러냐면 우선 수익률 측면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대출 이자라는 것이 요즘같이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은 이자가 연 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금에서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면 원리금 보장형이든 실적 배당형이든 5년 평균으로 보면 2%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금기간이 수수료를 떼잖아요. 수익이 많든 적든 떼거든요. 그게 평균 한 0.45% 정도 됩니다. 이래서 연금 수익률과 대출 금리를 비교해 보면 현실적으로 한 1.5% 내외의 손실이 나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은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거치형이 없고 원리금 길든 상환이라 퇴직 이후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원리금까지 포함해서 대출을 갚으려면 체감적으로 부담은 훨씬 커요. 그래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대출을 줄이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대출이 있으면 퇴직금으로 갚아야 되느냐라는 문제에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걸 갚아버리면 퇴직한 뒤에 대출 받기 어렵습니다. 내가 집이 10매덕짜리 있다고 해서 대출이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소득이 없으니까. 요새는 소득 없으면 대출 안 나와요. 집이 몇 억이 몇십억이 되더라도 그 문제가 걸려요. 결국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나중에라도 목돈이 필요하거나 해서 대출을 받을 건데 그때 가서는 결국 집을 파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하셔야 돼요. 자기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나중에 이걸 갚았을 때 그 부분 쪽을 좀 고려를 하셔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 쪽과 만기, 이자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일시금을 그냥 받아서 대출금을 줄여놓는 게 더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정도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체크해 보셔야 될 것이 연금입니다. 다른 연금. 왜냐하면 퇴직연금도 연금이지만 다른 연금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연금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퇴직연금을 보고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금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교사들은 퇴직연금하고 국민연금을 섞은 겁니다. 이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 둘이 섞인 개념이에요. 제가 책도 반반으로 칠해놨죠. 그렇게 둘이 섞인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적연금도 아니고 사적연금도 아닌 중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냐면 퇴직금을 부을 때 자기가 추가로 더 넣을 수 있는 개인적립용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전에 넣으셨던 개인연금 저축도 있어요. 이거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은 전부 세제 혜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신탁펀드 이런 것들이 다 세금 혜택이 있는 그런 연금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정부 세금 혜택이 없이도 그냥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데다가 연금을 들어놔요. 자기가 나중에 노후를 대비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으로도 월지급식 상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넣어놓은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연금이라는 거는 자기가 은퇴할 때 모든 돈을 다 연금으로만 산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만 커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지금 받는 퇴직금이 그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 쪽에서 내가 있는 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데, 이걸 체크를 해보셔가지고 내가 다른 연금도 있다, 퇴직연금만은 아니고 다른 것도 이런 거 저런 거 넣어놓은 게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쪽도 같이 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계속 이제 더 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달랑 퇴직연금이다 그러면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연금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마지노선인데 마지노선도 없이 그냥 무연금으로 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퇴직연금은 대부분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의 브릿지입니다. 10년 동안. 국민연금은 65세 이상이 돼야 나오거든요, 앞으로. 그러면은 퇴직은 55세 대부분 하니까. 물론 그 전후에도 하고.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은 사실은 퇴직연금으로 커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거밖에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연금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자식 못 믿겠다 그러면 연금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래저래해서 뭐 자식 사업에 돈 들어가고 다 뺏기
바뀌고 나서 생활비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거 대비해가지고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를 그냥 깔고 계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이제 연금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고, 자, 그것도 괜찮다. 내가 이래저래 직장 다니면서 이런저런 연금을 아까 보신 것처럼 들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이 나이대가 됐으면 대부분 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녀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결혼, 그 다음에 사업자금, 그 다음에 부모님의 병원비, 이런 목돈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 목돈 부분들 쪽에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돈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져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다 채워진 사람 거의 없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돼 있다 하고 하면은 괜찮은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당연한 거죠. 뭐 일시금 찾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 이런 문제들 때문에 1, 2, 3, 4를 못 넘어가고 다 여기 걸려서 전부 다 일시금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98%가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을 하죠.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난 굳이 뭐 일시금으로 받을 필요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연금으로 받아도 되고 일시금으로 받아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마지막 결정해야 될 거는 세금이에요. 결국은 절세 효과 부분 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들만 남아있는데, 절세 효과라는 것이 금액이 크면은 좀 있겠지만 금액이 작으면 어차피 절세 효과도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대부분 그것이 미미하니까 일시금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일시금으로 받으셨을 때 이제 중요한 부분 쪽은 나중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 쪽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운용에서 다루기로 하고, 하나 참고하실 것은 뭐냐면 일시금을 받더라도 일단 연금으로 받으신 뒤에 바로 해약을 해서 일시금을 받으세요. 왜 그러냐면 퇴직금은 일단 IRP 계좌라는 개인 퇴직연금 계좌로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약을 하든지 연금을 받든지 결정을 하는데, 그것을 만약에 연금 계좌로 옮긴 다음에 해약을 하면 적어도 연금으로 옮긴 그 해 부분 쪽은 연금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세금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어차피 나머지는 이러거나 저러거나 내는 세금이 똑같으니까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약하시려면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일단 연금으로 하신 다음에 해약을 해서 받아가시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일시금 쪽으로 왜 98%의 사람이 갔냐를 설명드렸고, 이제 그 나머지 절세 효과가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런 것과 많은 관련 있는 임원들의 퇴직연금 관련돼서 이슈,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그 2%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관련된 퇴직연금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